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참포도나무병원에서 심장내과 의사로 있는 박중일입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고혈압 중에서도 젊은 분들한테 갑자기 생긴 이런 고혈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보통 우리가 제목이 좀 2차 고혈압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뭐 1차도 있고 2차도 있고 3차도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용어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저처럼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동맥경화가 오는 것은 어떤 노화의 하나의 현상이죠. 이렇게 나이 들어서 생기는 동맥경화로 인해서 일어나는 자연스럽게 혈관이 이렇게 딱딱해지면서 올라가는 고혈압을 저희가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그걸 1차라고 생각하시면, 2차성 고혈압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닌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혈압이 2차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고혈압을 저희가 2차성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2차성 고혈압이 있는 경우는 좀 치료의 방법, 진단 방법, 또 예후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 의사들은 그런 2차성 고혈압을 잘 찾아내서 치료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런 2차성 고혈압이 과연 어떤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한테 좀 잘 생기고, 어떤 증상이 있으면서 왜 그런 건지, 또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2차성 고혈압은 그럼 어떨 때 의심을 하게 되느냐,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보통 고혈압이라는 거는 나이가 들어서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본태성 고혈압인 경우.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20대인데 갑자기 혈압이 어느 날 확 높아졌어요. 이제 그럴 때, 즉 젊은 연령에서 고혈압이 이제 발생할 때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고,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굉장히 약에 반응하지 않는다. 막 3가지, 4가지 용량도 굉장히 많이 해서 그렇게 먹고 있는 때도 불구하고 혈압이 조절이 안 돼. 그러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이런 고혈압을 저희가 저항성 고혈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제 그럴 경우 한번 생각하셔야 되고, 보통 혈압을 쟀을 때 정상 혈압이 나왔는데 어느 날 내가 쟀더니 막 170, 180, 막 흥분하지도 않았고 달리기를 한 것도 아닌데 막 갑자기 올라간다. 그때도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또 그냥 보통은 혈압이 높을 때 이 증상이 잘 없거든요. 근데 막 혈압이 올라가면서 막 두통도 있고 막 땀도 나고 심장도 막 벌렁벌렁 할 경우도 뭔가 다른 뭐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신장 수치, 우리 콩팥에 신장 수치가 있습니다. 크레아티닌이라고 해서 얘는 보통 체열을 하면 저희가 여러분들 외래를 보실 때 수치를 확인하게 되는데, 우리 정기 검진을 하죠. 근데 보통은 크게 벗어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가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수치가 예를 들면 1.0이었는데 막 1.5가 됐어. 이건 이상한 거거든요. 뭐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죠. 또는 여러분들이 쓰시는 고혈압 약이 있을 텐데 그 고혈압 약제 중에 어떤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를 썼더니 그 다음에 피 검사를 했는데 크레아틴 수치가 더 나빠졌어. 더 좋으라고 썼는데 더 나빠졌어. 그럴 때도 의심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소변 우리가 검사를 할 때 이 소변으로는 이 단백질이 빠지면 안 돼요. 근데 단백질이 빠지는 거를 저희가 단백뇨라고 하거든요.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가 나온다든지 없던 혈뇨가 보인다. 그럴 때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평소와 다르게 고혈압이 있는데 체중이 막 빠진다든지, 또 떨림이 있다든지, 이유 없이 내가 너무 피곤해. 그럴 경우도 생각하셔야 되고, 또 여러분들 가끔 수면 무호흡 있는 분들 있죠. 수면 무호흡이 너무 심해. 그런데 내가 고혈압이 있다 그러면은 그 수면 무호흡으로 인한 고혈압이 2차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발생률이 얼마나 되냐고 얘기하면 이제 논문들이나 이런 걸 찾아보면 2차성 고혈압은 전체 고혈압에서 한 5에서 한 10% 정도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제 그 세부적인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발생 빈도가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한 5에서 10%지만 그 저항성 고혈압이 있는 환자를 따로 띄어서 봤을 때는 그 속에 2차성 고혈압이 있을 빈도가 훨씬 더 올라가죠. 10에서 20% 이상.
또 젊은 나이, 30세 미만의 20대에 나타나는 고혈압 환자를 따로 보면 10에서 30%까지도 이런 2차성 고혈압이 있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5세 이상 나이가 되시는 분들에서는 2차성 고혈압이 한 17% 정도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시는 이런 질환들이 숨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럼 이런 2차성 고혈압의 도대체 원인이 뭔가 했을 때 몇 가지 질환이 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첫 번째, 여러분들 콩팥, 이 신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혈압이 2차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어떤 게 있냐면 신장에도 여러분 대동맥에서 혈관이 쭉 대동맥이 내려가다가 이 콩팥으로 동맥이 나가서 이 콩팥에서 한번 정수를 거쳐서 다시 정맥으로 피가 나오거든요. 들어가는 혈관을 신동맥이라고 합니다. 잠깐 보시면 그죠? 여기 네, 여기 이제 콩팥이잖아요. 여기 위에 있는 건 이제 부신이라고 해요. 자, 요 콩팥으로 요 빨간 게 동맥입니다. 그래서 대동맥에서 오른쪽 왼쪽 콩팥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신동맥이라 합니다. 근데 이게 원래 정상적으로 좁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이 이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 그 동맥이 어떤 이유로 인해 좁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선천적으로 그 동맥의 혈관의 근육의 문제일 수도 있고 동맥 경화로 인해서 좁아질 수도 있으나 어쨌든 좁아지게 되면 이 안에 어떤 그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면서 혈압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 기전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차 타이어 이 압력이라는 게 너무 압력이 낮아도 안 되고 너무 빵빵해도 안 되잖아요. 적당한 압력을 유지해야 되는 것처럼 콩팥은 정수기잖아요. 그 정수 시스템이 제대로 되려면 적당한 혈압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저렇게 좁아지면 이 압력이 떨어질 거잖아요. 그럼 그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나가는 쪽의 혈관을 이렇게 좁히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고혈압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콩팥으로 들어가는 이런 혈관의 협착 같은 일이 일어나거나 신실질이라는 거는 그 콩팥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 예를 들면 뭐 사구체 질환 같은 그런 병이 생길 때 2차적으로 이렇게 혈압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내분비 질환이죠. 내분비 질환, 뭐 호르몬의 변화 이런 걸로 인해서 병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 이제 적혀 있는 것처럼 뭐 원발성 알도스테론증, 뭐 갈색 세포종, 쿠싱, 뭐 갑상선 항진 뭐 이런 게 있거나 파골 세포종이라고 해서 그 뼈에 암이 생기면서 그 뼈를 파괴시키면서 뼈에 있던 이 칼슘 농도가 올라가게 돼서 고혈압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앞에 이런 알도스테론, 뭐 갈색 세포종, 쿠싱 이 세 가지 병은 굉장히 이렇게 잘 모르시겠지만 여기 콩팥 위에 뭐 꽃갈콘 모양 있잖아요. 얘가 부신입니다. 이 부신이 하는 역할은 여기서 호르몬이 방출이 됩니다. 그게 뭐 알도스테론이라든지 여러분들 뭐 에피네프린, 노에피네프린 이런 것들, 스테로이드 얘네가 이제 분비가 되거든요. 얘가 이제 정상이면은 적당히 자기가 알아서 할 텐데 저기도 얘가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지나치게 커지거나 아니면 무슨 저기도 한 10% 정도는 암이 생기거든요. 그런 암이라는 거는 종양이죠. 종양이라는 거는 비정상적으로 세포가 정식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네가 비정상적으로 막 정식이 되면 공장이 막 많이 만들어지면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물건도 많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저 안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도 지나치게 비정상적으로 막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알도스테론이라든지 에피네프린 같은 이런 물질들이 만들어지거나 스테로이드 같은 게 만들어지면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병이 생기면서 갑자기 혈압이 막 올라갑니다. 이 혈압이 올라가는 이유는 이런 호르몬들이 혈관을 이렇게 수축하게 하는데 작용하거나 그 혈관이 어떤 이런 호르몬들에 반응하는 굉장히 민감도가 올라가면서 혈관이 지나치게 이제 수축을 하게 되죠. 결국 여러분들 아파트에 저기 한 30층에 수도물로 올릴 때 압력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적당하게 혈관이 이렇게 압력을 쪘다가 놓았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죠? 운동할 때는 조금 더 쪼고 운동하지 않고 편안하게 누워 있으면 혈관을 풀어주고
하는 우리 몸에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얘네가 고장이 나서 혈관을 꽉 조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본태성 고혈압처럼 동맥 경화가 서서히 진행되는 게 아니라 평소에는 그냥 말랑말랑하던 혈관이 이런 호르몬이 지나치게 과다 분비가 되면 지나치게 쪼이는 거죠. 갑자기 문제가 생긴 거죠. 2차적인 문제가 생기면서 고혈압이 생기는 경우고, 이런 경우에는 그냥 혈압약을 먹으면 안 되겠죠. 이 병을 해결하는 게 가장 우선이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네, 그런 거라든지 또 다른 호르몬은 뭐냐면 갑상선. 여러분 목에 이렇게 넥타이 모양으로 된 그 사이로이드, 갑상선이 있습니다. 이 갑상선도 호르몬을 내잖아요. 갑상선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이 에너지 소스 같은 거죠.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면은 피곤하고 밥맛도 없고 너무 자고 싶고 지나치게 많이 올라가면은 에너제틱해지지만 밤에 잠도 안 오고 막 밤잠을 새도 밤을 꼬박 새도 안 피곤하고, 이게 다 호르몬의 그 차이가 있는 건데, 갑상선 기능이 항진되면 호르몬이 지나치게 많이 나오면 심장도 엄청 빨라지면서 얼굴도 빨개지고 혈압도 오르고, 이것도 내분비 질환입니다. 이런 것이 원인이 되고 결과론적으로 혈압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은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수면 무호흡이 있으신 분도 있어요. 코골이 심하게 하시거나 이제 그 중에서도 폐쇄성, 숨이 막히면 답답하잖아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자는데 스트레스 받으니까 죽을 것 같잖아요. 숨을 못 쉬면. 그럼 당연히 스트레스 받으니까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항진될 거고 혈압이 올라가죠. 네, 잘 때는 원래 부교감이 나와서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얘가 원인이고 고혈압은 결과가 되는 겁니다. 약물도 혈압을 올리는 약물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써놓은 그런 약제들, 여러 가지 약제가 있는데, OCP는 이제 경구 피임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사질환으로 고칼슘 혈증이, 뭐 이런 건 흔치 않죠. 고칼슘 혈증이 있거나 임신했거나 드물게 대동맥 축삭이라는 거는 대동맥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확 좁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압력을 이기고 피를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혈압이 이렇게 막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단 방법은 말씀드린 대로 체열이나 소변 검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상선 한번 보셔야 될 거고, 부신 호르몬 수치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신장 초음파나 이런 걸 통해서 뭐 신장에 실질 문제가 있는지, 뭐 아니면은 뭐 부신이 가끔 이렇게 커져 있는 경우가 있는지, 이런 거 이제 초음파, CT 이런 걸 보시면 되고, 그 속에서 2차선 고혈압이 의심될 때는 그런 호르몬을 이제 정량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24시간 소변을 모은다든지 단백질을 본다든지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외래를 보시면 선생님들이 이거 24시간 소변 한번 모아봅시다 할 때 왜 갑자기 24시간을 모으지? 이라고 의심하지 마시고 이 선생님이 지금 이런 걸 의심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폐쇄성 수면 무호흡은 그 수면 다원 검사라고 있습니다. 자면서 테스트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걸 해보시면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